안녕하세요. 디바 제시카예요. 금요일 여러분과 유튜브에서 생방으로 만나고 있는 금요 사건 파일. 오늘은요, 아마 여러분 썸네일에서부터 좀 화가 나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갑질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왜 갑질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됐을까요? 사실 아마 아직 대학생이거나 좀 일반 학생인 친구들은 아마 이 갑을 관계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물론 알바생을 제외하고요. 자, 갑은요, 어떤 행위, 관계에 있어서 약간 좀 주도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비즈니스 할 때 돈 주는 사람이 갑인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전미사 질이라는 걸 붙여가지고 권력적인 위치에서 약간 위에 있는 사람이 약자인 을한테 부당 행위를 할 때 통칭하는 개념입니다. 보통 요즘 뭐 인터넷에서 뭐 슈퍼 갑이다, 뭐 울트라 갑이다라는 말까지 떠들고 있죠. 그래서 또 갑처럼 막 내가 막 다 왕노릇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갑마인드 가진 사람이라는 말도 하기도 하죠. 자, 보통은 이런 경우가 어디서 많이 발견이 되냐면 보통 한국에서 이런 얘기 있죠. 손님이 왕이다. 왜 그런 뭐라 그럴까요? 갑을 관계에서 손님이 갑이고 돈을 주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이제 종업원은 을인다. 을인 경우가 있어서 그렇게 좀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알바생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여러분 대학생들이 처음에 아르바이트를 경험하는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통계에 의하면 19.7세래요. 그러니까 한 19살 후반대쯤에 돼서 알바를 시작하게 되는 건데요. 알바몬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대학생 134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보통 수능 끝난 직후에 아르바이트를 가장 많이 경험하고 있다고 해요. 자, 그런데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 가장 경험했던 어려움이 뭐였냐라고 물어보면 손님들의 갑질, 뭐 반말을 하거나 무시를 한다거나 하는 게 48%나 나왔고요. 또 다른 걸로는 뭐 이제 최저임금만 받는다는 거 또는 그걸 지급받지 못한다는 거, 부당한 처우를 받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상위권에 있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갑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아마 제가 여러분을 좀 화나게 할 수도 있어요. 어, 얼마 전에 있었던 주유소 알바생 갑질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영상은 잠시만요. 본 영상은 여러분을 좀 화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을 좀 컨트롤 하시고 보셔야 돼요. 자, 한 여자가 주유소 알바를 하고 있는데 웬 여자가 나오더니만 갑자기 머리를 친 것 같아요. 아니 뭐 저런 여자가 다 있어? 자, 그리고 나서 주유소 알바생이 계속 일을 처리하고 있는데, 어머! 지금 방금 창문 밖으로 뭔가를 던졌죠? 카드였던 것 같은데요. 카드를 대신 계산을 해주고 있고, 아마 셀프 주유소인 것 같아요. 와, 그리고 나서 다시 카드를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유구를 열고 주유를 하고 있죠. 와, 어머. 그런데 뭔가 쓰레기 같은 게 떨어졌어요. 자, 종업원한테 카드 던지고요. 쓰레기 던지면서 갑질을 하고요. 게다가 아까 보셨던 것처럼 폭력도 행사하고 있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에요? 응? 이게 도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상황이냐고요? 왜 저러는 거야? 제가 얼마 주유하실 거냐고 물어봐서 잠깐만요. 셀프라서 카드를 먼저 줘야 된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운전자석에 있던 남자가 그냥 5만 원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말을 했어요. 제가 여기는 셀카에서 카드를 먼저 주셔야지 주유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랬더니 할머니 같은 여자가 와가지고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구나 이러면서 들어가서 그냥 카드를 던졌어요. 카드를 던지고 아무 말 없이 뭐 카드 그냥 주워갖고 그냥 주했어요. 근데 눈이 좀 와가지고 많이 젖어 있었거든요. 눈이 카드 젖었으니까 닦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또 욕을 하더라고요. 어디서 주유소에서 주유하는데 와, 저희 닦아주시다며 그러는 거예요. 기름이 많이 묻어 있어서 손님 싫어하시거든요. 그 안에서 욕을 하면서 다른 주유하는 주위에 손님한테 이거 카드도 안 받고 그냥 준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쓰레기를 버리는 거고요. 하고 때리고 난 다음에 도망가려고 그랬어요. 와. 여러분이 만약 이 알바생이었다면 어떻게 반응하셨을 것 같아요?
이게 가장 많은 알바생들이 겪고 있는 갑질 중에 하나죠. 정말 사실 우리는 갑질이 있다 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보지 않으면 우리는 잘 모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갑질의 어떤 행태가 벌어지는 영상이 있어야만 우리는 아, 그래, 이게 나만 겪는 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제가 이번에 갑질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하면서 또 다른 영상을 만나게 됐는데요. 그 영상 한번 더 보시고 갈게요. 자, 이 영상은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전 정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내가 지금 고기 여기 있는데 와서 그래. 다 찼잖아. 고기 서비스랑 뭐 달라고. 이렇게 샀는데 이거 선물하고. 이거 때문에 이거 죽겠다. 야, 니가 뽑아라. 어? 이거 먹고 내 아무리 뒤지면은 니가 뭐 사해줄 거가. 야, 나 이거 못 먹었다. 고기 빨리 먹자. 어? 야, 알바고 벼슬이가. 어? 네가 내가 부른 거 하고 불판 가르친 게 알다 이가. 고기가 더 달라고. 야, 불판 가르치고 싶고 불판 그거 못 들면은 템바리 들고 노래방 가서 공개하든가. 말 심해? 야, 내 말은 심하고 고기 산 건 안 심하다. 혼자가 고기 보니까 사람 못게 보이나? 어? 야, 빨리 고기 갖다 줘. 야, 네가 실수해가지고 고기 탔으면은 열금에서 까든가. 그거 싫으면 일하러 나오질 말든가. 내가 네 사정까지 다 주면서 고기 처분해야 되나? 야, 집안 가고 그래. 이거 안 돼. 안 끄자. 진짜 이거 황당하죠. 나는요, 요즘, 저는요, 진짜로 저런 일 아직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은 없어요. 그냥 저는 저런 일이 정말 저렇게 이렇게 영상으로 나오지 않는 한 정말 전 있는 줄도 몰랐어요. 정말로. 자, 이렇게요. 현실에서는 갑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갑질의 사례들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2015년 1월 1일이 되면서 규모와 관계없이 한국에선 모든 음식점, PC방, 카페에서 금연구역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게 됐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어디 가서 쉽게 담배를 못 펴요. 그런데 일부 이제 손님들이 이렇게 나라가 정책을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금연석에 앉아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식당이나 이런 PC방에서 아예 재떨이를 다 없애버렸어요. 그랬더니 거기다 종이컵을 가져다가 무작정 피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바생이 가가지고 여기는 금연구역입니다 손님 하고 설명을 하고 이제 그 담배 그만 피워주세요 라고 하면 오히려 그들한테 호통을 치고 있다 그래요. 또 다른 매장에서는요, 흡연석으로 가서 이제 담배를 좀 피워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네가 지금 손님이 왕인데 네가 어디서 나한테 지적질이냐고, 점장 불러와 하면서 자기가 되려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요. 아니, 이렇게 무작정 근거도 없이 당하고 있는 게 이게 바로 갑질의 행패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처벌이 어떻게 되냐? 단속에 만약에 걸리게 되면 흡연을 한 사람은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게 돼요. 그런데 업주들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카페나 식당, PC방 주인들은 영업 정지를 먹게 되고 17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인들이 더 오히려 팔짱 벗고 나서가지고 담배를 못 피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나만 담배 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담배를 피시고 벌금 내지 뭐 하고 10만 원 내면 그러면 업주한테 너무나 피해가 많은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도 이제 PC방 같은 곳에 가시면 우리가 알바생들 많이 보잖아요. 거기 있는 분들 다 그렇게 고생하면서 일하고 있어요. 자,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백화점 점원이 무릎을 꿇고 손님에게 사과하는 영상이 공개가 돼서 굉장히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 사건은 2015년 10월 16일, 작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게 인천에 있는 신세계백화점인가 뭐 어딘지 확실하진 않아요. 근데 여기에 한 이제 보석 매장을 찾아가서 한 손님이
고객 응대가 잘못됐다면서 강하게 불만을 표시했다고 해요. 1시간 정도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결국에 점원들이 이렇게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이 모습을 촬영한 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오게 되면서 아주 큰 논란으로 번지게 됐죠. 사실 백화점 측에서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게 강압적으로 점원들한테 무릎을 꿇으라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을 하긴 했지만 해당 점원들은 이제 수치심이 들었겠죠. 다음 날부터 휴가를 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이 매장, 이 굉장히 유명한 매장이었는데요. 이 매장에서는 해당 고객이 법적 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회사 차원에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 영상 한번 같이 보실게요. 자, 영상은 흐릿하게 처리가 되어 있어요. 자, 지금 호통을 치고 있죠, 손님이. 그리고 백화점 점원들이 저렇게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뭐라 그러냐면은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마주쳐도 니들이 잘못했다는 거 알게 고개를 똑바로 들고 있으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요, 몰라. 우리는 사실 또 이 전 상황은 모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보통 여기 알바생들 굉장히 어린 친구들인데 그런 친구들한테 저렇게 수치심까지 들게 무릎을 꿇혀가지고 할 필요가 있을까요?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자, 사실 이런 영상들은요, 유튜브에 여러 번 검색해 보시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요즘 테크놀로지가 발전을 하면서 다행인 부분이 이런 게 우리한테 전해지고 있다는 게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오히려 어떤 부분에서는. 자, 그런데 사실 여태까지는 제가 영상으로만 이런 갑질이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수모를 보통 당한 친구들이 많은 친구들이 이제 알바생들이었어요. 나이가 좀 어린 친구들이고 갑질을 하는 사람은 나이가 좀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나이가 있는 분한테 돈 좀 있고 밥 좀 먹고 산다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저지른다면 정말 더 화가 나는데요. 국내에서 실제로 많은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이제 갑질 사건 하나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자, 어떤 한 이제 아이디를 사용하시는 한 분이 이제 그 2015년 2월 8일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다가 한 자기가 목격한 상황을 이제 경비원 순환 시대라고 하면서 이제 글을 게재했다고 합니다. 경비원 순환 사례라고 하네요. 자, 그 글에 따르면 어느 날 밤이었는데 한 12시쯤 됐을 때 큰 목소리로 싸우는 소리가 창문 밖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보니까 정문초소 경비원과 어떤 누군가가 멱살을 잡고 막 몸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렇게 싸우시나 하고 이 글쓴이가 내려가 봤대요. 근데 완전히 이 두 분이 완전 막 흥분한 상태로 막 경찰까지 부르고 몸싸움을 크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봤더니 이 이제 경비원 아저씨가 일하시는 정문 초소 앞 상가 건물에 치킨 가게가 있대요. 그런데 이제 치킨 가게 사장님께서 아유 경비 아저씨들 수고가 많으시다고 하면서 밤 11시 50분쯤에 치킨을 가지고 와서 그 경비원한테 드린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장이 간 후에 경비 반장님하고 또 다른 경비대원 두 분이 새벽이니까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래서 앉아서 그 치킨을 같이 드시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아마 주민으로 예상이 되는 이 40대 남성이 약간 술이 취해가지고 경비실 쪽으로 이제 문을 열고 머리를 반쯤 들이밀더니만 야, 이 미친놈들아. 니네는 경비 주제에 월급 쥐꼬리만큼 받아서 근무 시간에 치킨 사 처먹고 자빠졌냐?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기분 나쁜 발언들이 많죠. 뭐뭐 주제. 참, 이 얘기는요, 있잖아요. 여러분이 누구한테든지 하면 안 되는 얘기예요. 뭐뭐 주제. 뭐, 선생 주제. 뭐
어떤 직업을 불문하고도 여러분은 남을 이렇게 판단할 수 없어요. 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들 얘기를 하는데 뭐뭐 주제라는 말은 너무 기분 나쁜 얘기죠. 게다가 월급 니네 쥐꼬리만큼 받는다라고 하는데 아니 자기가 월급 주는 것도 아니면서 왜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런데 이 경비원분들이 그냥 별 반응을 하지 않고 그냥 무시하고 그냥 계속 식사를 하고 계셨대요. 그랬더니 이 40대 남자분이 출입문으로 들어와서 탁자 위에 놓여있던 치킨을 발로 차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치킨이 바닥에 떨어졌죠? 그러더니 이 치킨을 자기가 구둣발로 이렇게 담배꽁초 끄듯이 이렇게 막 발로 이렇게 이겨 놓으신 거예요. 그러더니만은, 나 진짜 너무 화가 나. 경비 반장의 멱살을 잡고, 야, 내가 니들 모가지 다 자를 거야, 이 미친놈들아! 하면서 막 욕을 막 하시고요. 그래서 이걸 목격하고 있던 글쓴이는요, 막 이 사건으로 이제 두 사람이 막 이제 몸싸움이 붙었겠죠. 그러니까 경비 반장분이 막 옷이 다 찢기고 경찰까지 출동하는 걸 목격하셨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정확하게 피해자가 누구인지 여러분들 이제 다 얘기 들어보시면 아시겠잖아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관리사무소 측에서는 오히려 이 일을 쉬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경비원들이 태도를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오히려 경비원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그래서 이 일이 알려져서 큰 비난을 샀죠. 난동을 사실 부린 사람은 몇 동 몇 호에 사는 주민이었어. 그런데 왜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냐? 경비원분들은 이제 제대로 된 근무 환경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여기서 나이 드신 분들이 보통 많이 하시잖아요. 은퇴하시고. 그러니까 그냥 잘리지 않고 나는 여기서 일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더럽지만 내가 일단 빌어야 난 여기서 일할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런 갑질에 아무런 대응을 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이렇게 경비원에 대한 다양한 갑질들이 뉴스에 많이 보도가 되고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요, 차가 더럽다고 내 차 좀 닦아놓으라고. 아니, 세차장에 가서 차를 닦아야지 경비 아저씨한테 닦으라고 그래. 또는 자기 차에 있는 쓰레기를 버리라고 한다거나, 또는 내가 지나가는데 경비 아저씨한테 90도로 인사하라고. 그래서 얼마 전에 이 인터넷에 이런 사진이 올라왔어요. 고등학생이 집 안으로 들어가는데 경비 아저씨가 90도로 인사를 하는 거예요. 나이가 있는 분도 아니고 고등학생한테 이 집에 나는 그러니까 그 생각이 어디서부터 온 거냐면 난 좋은 아파트에 살고 있어. 근데 이 아파트에 내가 비싼 돈 주고 내 집인데 너는 내 집 앞에서 그냥 집 지키는 주제인 거야. 그러니까 너 나한테 90도로 인사해. 난 이 집의 주인이니까. 이런 마음인가 봐요. 나 너무 화가 나, 정말. 난 그거 아니라고 생각해. 또는요, 경비 앞에 이제 아파트 앞에 보시면 이렇게 화단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그 화단에 꽃이 죽은 거야. 그러니까 이 꽃이 시들었으니까 네가 살려내라 라고 하시는 말도 안 되는 언행들을 하시고 있습니다. 정말 또 굉장히 여러분 화가 나는 한 케이스가 있는데 A씨가 아파트로 이사를 오게 됐어요. 근데 이사하는 이제 집에 도배 문제를 두고 도배업자하고 실랑이를 벌이게 된 거죠. 그래서 A씨가 경비원을 부르셨어요. 그 경비원분이 아이고 근데 이거 도배업자하고 집주인하고의 문제인데 제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경찰을 부르시는 게 어떨까요? 그래서 결국에 경찰이 출동을 했고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경비 아저씨가 경비실로 내려가셨죠. 그런데 아까 그 집주인 A씨가 경비실에 내려오더니만 다짜고짜 고함을 질러대는 거예요. 야! 아니 우리 집에 도배업자가 들어오려고 하면 당신이 막았어야지 하면서 막 따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경위서 또는 심할서를 쓰라고 강요를 해요. 심할서가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회사에서 쓰는 건데 반성문 쓰는 거예요. 제가 몇 월 며칠 무슨 일을 잘못해서 이런 문제를 일으켰으므로 너무나 죄송합니다. 제가 깊게 반성하고 있습니다라고 뭐 학교에서 쓰는 건 반성문이고 사회에 나와서 쓰는 건 보통 심할서, 또는 경위서는 이제 어떤 일이 난지 뭐 경찰에 가서 쓰는 것처럼 진술을 하는 거죠. 너무 황당하잖아. 이 경비 아저씨한테 막 심할서를 쓰라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나는 못 쓰겠다 하다가 결국에는 그래 그럼 내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경위서는 쓰겠다 하고 사태를 어느 정도 마무리하셨어요. 경비 아저씨 입장에서는 잘못하다가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월급이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의뢰 입장이니까 어쩔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 사태가 마무리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6개월이 지나고 나서 아니 A씨가 박씨를 또 찾아온 거예요. 경비 아저씨를. 그러더니만은 경비 아저씨 여태까지 뭐 잘못하셨는지 잘 생각해 보셨어요? 하는 거예요.
이야. 그러더니만 잘 생각 안 해봤어? 아저씨가 잘못한 거 뭔지 몰라? 안 되겠구만. 사과문 써주세요. 그런 거예요. 무슨 사과문을 써? 너무 자존심 상하잖아요. 당신이 잘못한 게 뭔지 여기다가 나한테 사과를 해라 이런 거야. 경비 아저씨가 좀 화가 났지만 그래 좋게 해결하자라는 마음으로 며칠을 고민하다 결국 사과문을 작성해서 드렸대요. 뭐 직장을 잃고 싶지 않으셨으니까. 그런데 사과문을 받은 A씨 집주인이 또다시 경비원을 찾아오시더니 이게 사과문이야? 이 안에 진짜 사과가 담겨있어? 이거 이따구로 써왔어? 하더니만 당신 이 사과문 가지고 당신 관리소장한테 찾아가서 나한테 사과했다고 확인서 받아와 하고 지시한 거예요. 무엇을 사과해야 되냐? 도배업자가 우리 집에 들어올 때까지 왜 막지 못했냐에 대한 상세한 이유를 적어오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경비 아저씨가 더 이상 못 참는 거지. 아니 어떻게 참아요 이걸. 그래서 나는 사과문 못 쓰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또 이 집주인이 관리소장한테 계속 전화해서 내가 사과문을 써라고 했는데 경비 주제에 나한테 사과문을 안 써놓는다고 하면서 하니까 이제 이 경비 아저씨가 너무 화가 나셔서 결국은 나 일 안 할랜다. 나 이 집 못하겠다 하고 이제 그만 경비원 생활을 접게 되셨다고 합니다. 자, 정말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 그분은 많이 참고 노력을 했지만 A씨가 이런 발언을 하셨대요. 당신 월급 어디서 나오는 줄 알아? 결국 내가 다 내는 관리비에 그거 들어있는 거야. 당신 월급 내가 주는 거라고. 라는 등의 이제 발언을 계속 하시니까 더 이상 자존심에 금이 가서 참을 수가 없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경비 아저씨가 참 우리 주변에 경비 아저씨 많이 뵙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런 분한테 이렇게 갑질을 한다는 건 정말 너무 말이 안 되고 제가 정말 더 가슴이 아팠던 건 또 다른 지역에서 이제 71살의 한모 씨의 그 한 아저씨가 경비원 생활을 하고 계셨는데 무슨 이제 일이 생겨가지고 그곳에 거주를 하고 있던 구 씨가 경비 아저씨의 머리를 프라이팬으로 치게 됩니다. 사건의 경위를 알아봤죠. 도대체 사람이 무슨 일을 저질렀길래 프라이팬으로 머리를 쳐요. 구 씨가 강아지를 구타를 한 거예요. 근데 그걸 경비 아저씨가 와서 말린 거예요. 이러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술이 취하고 있던 구 씨가 프라이팬으로 머리를 치고 경비 아저씨를 발로 찬 거죠. 그래서 경비 아저씨가 담벼락 아래로 떨어지셨어요. 그리고 나서 결국 전신이 마비됐죠. 치료를 받으시다가 끝내 숨지셨습니다. 정말 사람들의 어처구니 없는 갑질. 나는 이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 주인이고 당신은 내가 돈 주고 있어서 당신은 나보다 아랫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태도들이 사회적으로 정말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많은 사건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경비 업무는요, 말 그대로 경비원이 그 시설을 점검한다든지 또는 외부 사람을 침입을 막는다든지 그런 기본적인 업무들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아파트 경비원들은 우리는 그냥 시키는 일은 다 해야 된다. 안 하면 혹시 이제 우리 나이에 나가라고 하면 갈 데도 없고 하니까요. 경비원분들은 표준 근로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리고 3개월마다 계약을 갱신하기도 하고요. 그 이유는 이제 이분들한테 퇴직금을 주고 싶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3개월마다 계약이 갱신되면 얼마나 이분들은 불안하겠어요. 언제 내가 이걸 바뀔지 모르니까요. 자, 사실 여러분이 그냥 모르고 지나갔을 수 있지만 사회 속에서는 그리고 여러분의 가까운 현실 속에서도 갑질들은 이렇게 행포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이 정말 주변에서 혹시 이런 상황을 목격을 하신다면 여러분이 좀 소신 있게 옆에 있는 사람이 해주셔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